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간호사를 꿈꿔왔던 말스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10년 후의 간호사 모습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유혜민이라고 합니다. 이야, 멋있는 직업이네요. 저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분은 처음 보는데요. 주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저희가 응급실이다 보니 따로 정해진 환자는 없고요. 증증 환자부터 살펴보고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하는 일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을 할 수 있게 인기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상 깊은 환자분도 있겠네요. 네, 있죠.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환자분이었는데요. 고혈압이 아무래도 증상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오셨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낮에 가벼운 두통이 있었지만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버티셨고, 그리고 밤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구급차에서 베드로 옮기는 도중에 심장지가 와서 제가 25분 정도 CPR을 진행하니 ROSC 자발순환 회복으로 돌아오셨던 기억이 있네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직업에 대한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장점은 저희 응급실이 특수과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 연봉이 훨씬 높고, 그리고 야간 근무를 할 시에는 야간 수당이 붙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로 봤을 땐 3교대를 하니까 의사들처럼 당직을 서지 않아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단점은 환자분들을 응대하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간호사분들과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생겨서 그런 점에서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게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보니까 책임의 무게가 큰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명감 있는 훌륭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3교대가 궁금해지는데요. 3교대가 뭔가요? 3교대는 데이, 이브닝, 나이트로 나뉘는 구조로 24시간을 3분할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데이는 6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하고요. 이브닝은 3시 반부터 10시, 그리고 나이트는 10시부터 7시까지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이게 다 정해져 있네요. 네, 근데 병원마다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일하면 응급처치도 많이 알아야겠네요. 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는 기본이다 보니까 많이 알아야 하죠. 하지만 제가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직 배우고 있는 응급처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일 잘하시는 응급처치가 무엇인가요? 제일 잘하는 응급처치는 CPR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심폐소생술 말씀이시죠? 네네, 가장 많이 하는 응급처치이기도 하고 가장 열심히 배웠던 거여서 그리고 요즘에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기본이 되어가고 있는지라 CPR 정도는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시죠. 제가 지금부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지 환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변이 안전한지 살피는 것인데요. 그러고 나서 환자의 의식을 확인합니다. 어깨뼈를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제 119 신고 요청과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는 것인데요. 주황색 옷 입으신 분 119 신고 요청 부탁드립니다. 패딩 조끼 입으신 분 자동 제세동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데요. 무릎을 꿇은 상태로 팔을 펴고 이렇게 허리와 팔이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중간 지점에서 살짝 아래 부분에 손꿈치를 사용해서 깍지를 낀 상태로 가슴 압박을 진행합니다. 이때 깊이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하고요. 분당 100회에서 120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 30회 후 인공호흡 2번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인공호흡을 하는 방법은 머리와 턱을 한 번에 들고 이때 코를 막아줘야 합니다. 바람을 후 2번 분 다음에 다시 30회. 바람을 후 분 다음에 30회.
무한 반복하시면 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박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일 박자를 맞추기 좋은 노래는 아기상어라는 동요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기상어를 부르면서 딱 가슴 압박 10회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심폐소생술이 끝납니다. 이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안녕. 심폐소생술을 어디 가나 안 까먹겠네요. 학창 시절의 꿈이 뭐였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꿈이 계속 쭉 간호사였습니다. 그럼 학창 시절의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이렇게 보니까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예비 간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간호사 힘들다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직업이지만 저는 그만큼 사명감이 깊고 환자분들에게 헌신을 바치다 보니까 뿌듯하고 환자 사이에서의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자격증만 따도 갈 수 있는 진로의 길이 엄청 많으니까요. 좌절하지 말고 꼭 열심히 공부해서 꿈 이루시길 바랄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있었고 몰랐던 것도 있었고 새로 알게 됐던 점을 통해서 한 걸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의 꿈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상상 인터뷰가 아닌 정말 10년 후에 진짜 간호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꿈을 응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저처럼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자그마한 꿀팁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난 꿀팁이라고 하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인데요. 간호학과는 내신 등급이 좋아야 갈 수 있는 학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내신 관리를 하시면서 꿈을 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을 알아볼 땐 자대병원이 있는지 교직이수가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보건교사가 되고 싶지 않더라도 교직이수를 받으면 미래를 준비하기 아주 쉬워집니다. 간호사를 꿈꾸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